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7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1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0월 1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을해월, 갑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갑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 갑목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제 일진 강의는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사주를 보는 방식을 그대로 순서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꼭 이 명식뿐만 아니라 다른 명식을 볼 때도 이 순서대로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시면은 사주 보는데 되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초학자이신 분들이 사주 8글자를 모두 보게 되면 이 8글자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이 그나마 좀 덜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분별을 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이 좀 많이 어렵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처음 공부할 때는 사주가 뭔지, 사주 팔자가 뭔지, 뭘 어떻게 봐야 될지 실타래가 엄청나게 꼬여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 나갈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주를 볼 때는 이러이러한 순서대로 보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은 뭐예요?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물론 이제 생년월일시 적고 그거에 맞게 사주를 풀어놓고 뭐 시도 정해놓고 대운도 이렇게 뽑아놓고,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거는 뭐 기초 강의할 때는 이제 하는 거고, 이러한 사주를 세우는 것 이후에 이제 다 세워놨을 때 보는 방식은 제일 먼저는 뭐예요? 일간을 제일 먼저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를 두 번째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간을 보게 되면 일간의 특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갑목은 갑목일간의 특성, 갑목이 좋아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갑목이 싫어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십간성정론이라고 그래요. 십간성정론이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유튜브라든가 제 블로그에 10간 강의를 갑목, 을목, 병정, 무기경신인게 각각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한번 더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일단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그거에 대한 배합을 맞출 수가 있죠. 갑목 같은 경우는 성목으로 볼 것이냐 생목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생목으로 보게 되면 수화를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자란 성목으로 보게 되면 이때는 뭐예요? 경금, 정화를 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을목 같은 것의 특징은 갑목하고는 달라서 뭐예요? 이때는 동량지목을 쓴 성질이 아니라 을목은 화초와 같기 때문에 병화개수를 어떻게 적절하게 배합시키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병정, 무기경신, 임계 각각의 일간별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을 알았을 때는 그 다음으로는 월령을 보는 거예요. 월령을 보는 것은 뭐냐면, 월령 자체는 뭐예요? 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절이기 때문에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서 계절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계절, 이 월령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뭐예요? 왕쇠,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라고 하는 왕세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령 자체에는 뭐예요?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같은 때는 굉장히 덥죠, 그죠? 그래서 한난조습 중에 난자, 따뜻할 난자에 해당되는 계절이 여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겨울이 되겠죠. 매우 차가운 겨울. 그래서 한난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우냐 차가우냐. 그 다음에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조자는 마르다, 건조하다 그런 뜻이고요. 습은 물이 많아서 눅눅하고 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난조습, 그 다음에 왕세를 분별을 해야지만 나머지 일간과 월지를 뺀 나머지 6글자가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보는 것이 바로 사주를 이렇게 감명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주팔자를 분석한 연후에는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보게 되겠고요. 대운을 본 연후에는 그 대운 안에 들어져 있는 세운, 그 다음에 세운을 본 연후에는 세운 안에 있는 월운이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보면서
이 사주가 좋은 쪽으로 가는지 나쁜 쪽으로 가는지의 길흉화복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약간 이제 고수인 사람들은 뭐야, 그야말로 일진까지 보게 되겠고, 좀 더 고수는 뭐예요, 그 날 안에 시간까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략 시간과 일진까지 보게 되면 그거는 진짜 대단한 고수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 되겠고, 최소한 원룸까지만 잘 이렇게 간파해서 볼 수만 있어도 그것도 상당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사주를 볼 때 좀 경계하는 게 뭐냐면, 신살 같은 거 저 경계합니다. 그 다음에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긴 보는데, 이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왕세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포태법을 어떤 신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뭐예요, 응용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저는 그런 거 이렇게 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주를 볼 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분들이 이런 경우, 이런 걸 보래. 연지가 해월이고요. 내가 태어난 이 신월인데, 신연에 해당이 되는데, 서로 궁합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갑인일주인데요. 경신일주하고 뭐 천간으로 갑경충, 지지로 인신충이 되는데, 이런 사주, 이런 배합이 궁합이 맞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의외로 좀 많이 있는데, 사주를 볼 때는 이렇게 글자 하나, 뭐 일주만 놓고 사주를 보면 안 되는 거고요. 사주는 항상 뭐예요? 사주 전체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느 대운 중에 있느냐까지를 봐야지만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좋을 수 있느냐, 나쁘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일주만 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월지만 연지만 이렇게 놓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지엽적으로 사주를 본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항상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판단할 때는 뭐예요?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경제, 문화, 군사, 정치, 여러 가지 다방면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러한 나라인데 이런 점은 안 좋고 이런 점은 좋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맹점도 있고, 빨리 통일이 되어야지만 자주국방도, 그 다음에 경제라든가 문화도 한반도 내에서 엄청난 큰 융기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반도를 보는데 부산만 본다거나 한반도를 보는데 서울만 본다거나 하면은 지엽적인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도 연지만 보는 것 아니고요, 월지만 보는 것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일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사주는 그야말로 사주를 봐야 되는 것이고, 대운, 세운까지 비교 분석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연예인들 사주를 볼 때 생시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주만 놓고 분석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건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생시가, 저도 그래서 이렇게 생시를 다 여기다, 생시를 오늘 태어나는 아기들이 12가지 생시가 나는데, 그죠? 근데 생시에 따라서 이 사주가 다 달라져요. 똑같은 사주가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거 모른다고 해서 그냥 3주만 넣고 분석한다,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학문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상담할 때도 저 같은 경우 생시 모르면 생수를 어떻게든 한번 맞춰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 사람 직업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최소한 이 정도 생시는 아닐 것이다. 가장 근접한 생시는 이 정도 생시면은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맞춰놓고 나서 사주를 보거든요. 이거 굉장히 좀 사주 보는 입장에서는 좀 많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 중요한 건 뭐예요? 지엽적으로 보지 말고 크게 큰 틀로 봐야지만은 큰 국세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명식은 갑목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일간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가 중요하다라고 벌써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간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양목에 해당이 되죠. 음양오행으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 첫 번째 글자를 구분하게 되면, 음양으로 구분하면 양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 나무냐 불이냐 흙이냐
쇠냐, 수냐, 물이냐라고 봤을 때는 나무의 기운, 즉 목의 기운을 타고난 양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양목은 대개 대림목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됩니다. 대림목 큰 대자에다가 숲을 림자에다가 나무 목자를 이렇게 쓰죠. 그래서 큰 숲을 이루는 나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 낙낙장송 같은 소나무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죠? 강원도 지역에서는 나무라고 안 하고 낭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나무, 전나무, 편백나무, 은행나무는 그 가을에 좀 약간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밟고 다니기가 그래서 안 밟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큰 나무들을 갖다가 대개 보면 감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이 감목이라고 하는 것 향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향천성이라고 하면 뭐예요? 향할 향자, 하늘 천자, 하늘을 향해서 위로 쭉쭉쭉쭉 뻗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높이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또 감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감목 일간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요. 대개 보스 기질이라든가 두령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감목일간이면서,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해당이 되죠. 나무. 금수라고 하는 것은 약간 찬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목화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뜨겁기도 하지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는 옷 같은 거 있죠. 겨울 패딩 같은 거, 따뜻한 체온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목화 솜 같은, 목화 이불 같은 그러한 것을 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일간들, 을목일간들이 같은 목일간이기 때문에 되게 온정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 측은 지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목일간들이 목민관 같은, 그죠? 목민관이 뭐예요? 목민관. 백성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양을 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백성들을 어떻게 돼요? 그 관청의 관하로서 백성들을 잘 이렇게 잘 다스리는 그러한 관청, 공무원이죠. 쉬운 말로.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목일간인 사람들이 또 공무원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온정 온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간목일간들, 을목일간들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간목일간의 용도를 보게 되면 간목은 뭐예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생목이라고 하는 것과 성목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겠고요. 어떤 사람들은 생목과 또 사목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목이라고 하는 개념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 구분할 때 간목은 사목이고 을목은 생목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 사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죽었다. 죽은 나무를 뭐하러 사주를 보겠습니까? 사람도 살아있으니까 약도 먹이는 거고 보약도 먹이는 거고 하는 것이, 사람이 죽으면 땅에다 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을 볼 때 사목이란 개념보다는 성목, 다 자란 나무냐 아니면 생목, 자라고 있는 나무냐 이런 개념으로 놓고 보는데, 공통점은 뭐예요? 생목도 성목도 살아있는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무를 뭐하러 사주로 보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덜 자란 나무예요. 그죠? 봄의 4월 같은 경우에 이제 식목이라서 나무를 심는 그런 나무는 뭐예요? 곰방 오늘 나무를 심고 내일 베서 동량지목으로 쓰려고 심는 건 아니죠. 그거는 일정 기간, 최소한 10년 이상 20년 더 오래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그런 나무인 것이고, 예를 들어 과실수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키워서 과실을 따기 위해서 그런 거 심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생목으로 보는 거고요. 생목, 그죠? 자라서 키우고자 하는 나무로 보는 것이고, 이제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목. 이제 다 자란 나무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이 비유를 했을 때, 옛날 조선조 때에는 딸을 낳게 되면, 대가댁에서는 딸을 낳게 되면은 산에다가 오동나무라든가 이렇게 좋은 나무를 딸이 태어나면 심는다 그랬죠. 그래서 딸이 10년, 20년 이렇게 자라서 시집 갈 때 되면 그 나무도 같이 크겠죠. 그래서 시집 갈 때 그 나무를 베다가 혼수품으로서 작은 화장대라든가 작은 장롱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보내줬다라고 해요. 이때 딸이 시집갈 때 그 오동나무는 뭐예요? 생목이 아니라 이때는 성목으로 보는 거예요. 성목, 그죠? 다 자란 나무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베어다가 장롱도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쉬운 말로 동량지목으로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동량지목, 그죠? 그래서 성목이 죽은 나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목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 비유를
사목과 생목으로 비유하는 것도 뭐 이론적으로 제가 틀렸다라고는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사목이라기보다는 성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보시는 것이 낫겠고, 을목을 또 어떤 분들 생목 살아있는 나무, 갑목은 죽은 나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갑목도 뭐예요? 봄 여름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요. 가을 겨울에는, 그게 가을 겨울에 나무가 죽나요? 죽지 않아요. 겨울에는 생장이 좀 더딜 뿐이지, 저 북극이라든가 저 알래스카 같은 데도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런 나무들은 나무를 베다 보면 어떻게 돼? 나이테가 촘촘하죠. 성장이 좀 더딜 뿐이지 그 나무들이 죽은 나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사목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지 않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생목과 사목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저는 뭐예요? 이 나무가 계속 자라게 할 나무인가, 아니면 이제 다 자란 성목으로 볼 것이냐, 즉 생목이냐 성목이냐를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생목으로 보는 것은 갑목일간이,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없기 때문에 굳이 성목이냐 이런 걸 굳이 따질 필요는 없겠고요. 갑목 같은 경우는 주로 춘하 월의 목은 어떻게 되는, 이거는 생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추동절의 목은 이때는 다자란 나무로 볼 수가 있을까. 이거는 1년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여름에 과실을 키우게 되고, 가을이면 이파리가 지면서 가을 겨울 되면은 또 그 다음을 준비하기 때문에 성장을 멈추죠. 그렇다고 해서 성장을 100%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자기가 딱 필요한 만큼만 양분을 쓰는 거고, 얼어 죽지 않도록 그냥 겨울을 지날 뿐이죠. 그래서 가을 겨울에는 성목으로 봐서 진짜 쉬운 말로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뭐예요? 그거를 동량지목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은, 가을 겨울에 나오면은 성장을 멈추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잔가지 같은 경우로 뭐예요? 전지한다 그러죠. 쓸데없는 잔가지를 다 베어내어야지만 그 다음 봄에 이파리나 싹을 틔울 때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잔가지로 양분이 빼앗기게 되면 나무가 자랄 때 약간 지장이 있다라고 해서, 가을 같은 경우, 가로수 같은 경우도 가을에 국가에서 이제 하는 이제 가로수 같은 경우는 가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지를 하는 경우를 이제 왕왕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을 겨울에는 성목으로 보고 추나에는 생목으로 본다. 근데 이거를 천편일률적으로 봄 여름에 나무를 생목으로 봐서 금을 쓰지 않는다가 아니라, 봄 여름에도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금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을 겨울에도 목이 너무 약하게 되면 그 작은 나무 베어서 뭐 하겠어요. 이때는 오히려 나무를 좀 키워줘서 좀 더 크게 나무를 키울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화라든가 수를 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뭐는 좋고 뭐는 나쁘다,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된다,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항상 좀 유연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 배합이 51만 8,400까지가 나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똑같은 사주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주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대운에 따라서도 또 달리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좀 유연한 사고 방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해월은 입동이 지나야지만 해월로 바뀔 수가 있다. 즉 입동이 지나야지만 술월에서 해월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해월은 일단 해자축은 겨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해월은 겨울의 첫 번째 들어가는 진입하는 겨울이라 해서 초겨울이라고 하죠. 초겨울. 이거를 맹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초동이라고도 합니다. 초겨울이죠. 자, 겨울이라고 하는 날씨는 뭐예요? 굉장히 춥습니다. 매우 추워서 얼음도 얼게 되고요. 일단 이때는 동물이고 생물이고 어떻게 돼요? 추우면 많이 움츠리게 됩니다. 추운데 사람이 반팔만 입고 돌아다니면 정신병자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동물들은 특히 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월동 준비해야 되고요. 옛날에 사람들도 겨울이 되게 되면 뭐 어떻게 논밭에 배추도 심을 수 없겠고, 뭐 모든 작물이 자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이제 김장을 하고요. 겨울에. 그다음에 올동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연탄 같은 것도 미리 수백 장씩 이렇게 쟁여 놓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뭐예요? 하우스 재배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한 뭐 사시사철 푸르른 채소를 항상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냉장 보관을 잘 하기 때문에 월동 배추 이런 것들이 항상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세상이 좋아져서 그럴 뿐이지, 사주 명식으로 볼 때는 겨울은 매우 춥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은 매우 춥기 때문에 일간 간목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간이든 간에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겨울에 뭐예요?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다. 여러분 옛날에 뭐예요? 돈이 없어서 연탄을 쟁여놓지 못하면 겨울에 항상 춥게 옹색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해자 축월에는 어떤 사주군 간에 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화가 있으면 일단 큰 틀에서 좋은 사주고요, 화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고 고달프고 외로운 사주. 쉬운 말로 그거죠. 뭐 흥분에 한겨울에 뭐예요? 먹을 거 없고 날고바 뗄 거 없어서 옹색하게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에는 반드시 화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된다. 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해월이라고 하는 것, 제가 원령은 포태법으로 왕쇠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월은 뭐예요? 수는 뭐예요? 수는 해월에 여기가 임관지에 해당이 되니까 수는 굉장히 왕합니다. 그쵸? 다음으로 목은 해월에 뭐예요? 여기가 장생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해월 하게 되면 여러분들 수만 왕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겠지만은, 해월은 목도 왕하다라고 하는 것, 물론 수만큼 왕하진 않다 하더라도 목은 해월의 장생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월을 이룰 때 소양춘이라고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소춘이라고 합니다. 겨울에 무슨 초겨울에 무슨 봄춘자를 써서 소양춘, 소춘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것을 느끼기엔 겨울은 매우 춥다, 해월은 매우 춥다라고 하지만은, 어떤 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벌써 해월에 내적으로 양의 기운, 목의 기운이 벌써 이때부터 태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사오미월에 굉장히 화가 왕할 때 사월은 뭐예요? 금이 거기서 있어가지고 음이 거기서 또 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좀 늦게 느끼는 것이고요. 기운이 돌아가는 것은 뭐예요? 벌써 사람이 느끼기 이전부터 조금씩 먼저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물들은 그런 걸 좀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식물들도 우리가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장철 같은데 예전에는 감자라든가 무 같은 거를 이제 사다가 냉장 시설이 없으니까 집안에, 근데 땅을 파다가 땅 속에다 묻어놨다가 겨울에 그걸 땅을 파서 하나씩 꺼내 먹게 됐는데, 벌써 뭐 11월 이때쯤 이렇게 심어 놓게 되면 겨울에 땅 속에서 벌써 그 감자라든가 무 같은 게 싹이 납니다. 그게 뭐예요? 겨울이라 하더라도 벌써 땅속 저 깊은 곳에서는 벌써 봄의 움직임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월이라고 하는 것, 소양춘, 소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목이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금은 신유술월의 신월의 인간이고요. 6월에 뭐예요? 제왕지에 해당이 되고, 술월이면 약간 이제 쇠지에 해당이 되면서 해월에 들어오게 되면 금은 뭐예요? 병지에 해당이 되죠. 병지라고 하는 거 사람으로 놓고 치면 이제 나이가 60대 정도 돼서 이제 가장 번화기 가장 왕성할 때를 지나서 이제 약간 나이 들고 약간 기력이 빠지는 그러한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봐서 금은 좀 약한 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화토는 동궁하죠. 화토 동궁이라고 해서, 화토가 공이 해월에 이르게 되면 화토는 뭐예요? 여기가 절지에 해당이 돼서 매우 약하다. 사람으로 치게 되면 절지는 뭐예요? 아직 사람이로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단계는 되게 장생의 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절지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사람을 치면 모체 내에서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이제 만나서 이제 뭐 자궁의 착상 정도 할 정도의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절지는 매우 약한 단계, 병지는 이제 늙고 이제 기력이 빠진 단계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월 요 월지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오행의 왕상휴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하냐, 그 다음에 왕한 다음으로 좀 세력이 있느냐 아니면 휴하냐 아주 약하냐 이런 것을 놓고 보게 되고요. 아까 말했던 왕세라고 하는 두 단어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는 가장 왕하고 목은 장생이라 세력을 얻었고요. 금은 병지라 노쇠했고 화토는 뭐예요? 절지라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이 기본 왕세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고 있어야지만 이 사주의 배합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건 비단 해월뿐만 아니라 자월도 이렇게 비교해 분석해 볼 수 있겠고 인월, 묘월, 진월, 사오, 미월, 신유술월, 해자축월 모두 월령에 따라서 오행의 왕상휴수가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살펴봐야지만 어떤 것이 왕하냐 약하냐 볼 수가 있겠죠. 간목이 해월에 태어나면 일간 자체가 그러니까 수가 왕하지 일간이 왕하다는 생각은 못하지만은 장생이기 때문에 목도 세력이 있는 것이고요. 수가 목을 생해주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동절에는 수가 얼게 되잖아요. 물이 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얼어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간목은 해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화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은 추절이라든가 즉 가을 겨울에는 뭐예요? 다자란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경금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 경금으로서 간목을 갖다가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다. 근데 해월, 자월, 축월 같은데 경금을 쓰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뭐가 전제 조건이 되었냐면 화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돼야 경금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은 수를 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기를 더 가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목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화, 병화 모두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단련해서 간목을 벽갑인정하는 즉 경금을 예리하게 날카롭게 단련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가 아니라 해월에 추울 때 뭐예요? 따뜻하게 하는 조후의 용도로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가 공력이 크고 그 다음에 차가운 날씨,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정화에 비해서 병화가 더 공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병화가 없을 때 정화로서 조언할 수 있겠지만은 정화는 뭐예요? 그 범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조우의 공력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물론 일간 자체가 더 왕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일단 경금으로서 동량지목으로서 쓰는 것으로 일단 국세를 잡는다라고 하면 병정화가 같이 따라 주어야 하는데 사주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경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금이 없을 때는 뭐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식신이라든가 상관이 있어서 이거는 간목을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뜻하게 조우함으로 인해서 간목을 좀 더 키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경금으로 작벌 하느냐 아니면 경금이 없을 때 병장화로서 따뜻하게 조우해서 간목을 더 키우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 간단히 살펴보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이거는 다 정리를 하셨다고 생각하고 지우고 일단은 이렇게 놓고 시작할게요. 오늘 명식 간목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이걸 가지고 일단 격이라고 하는 걸 살펴봐야 되겠죠. 자, 격을 볼 때는 일간과 월지를 일단 먼저 보십시오. 자, 일간은 양간인 양목인 간목이고요. 월지는 뭐예요? 양수인 해수죠. 원래는 이게 해는 자체적으로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해 중에 있는 본기인 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명리학 내에서는 이걸 양으로 봅니다. 그래서 간목 양간인 간목이
양수인 해수를 봤기 때문에 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해수는 인성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양대 양이니까 이거는 편인에 해당이 되고 편인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목이 투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간목이 투출했다라고 해서 뭐 비견격 이렇게 놓고 보지 마시고요. 간목이 투출했다 하더라 그냥 월지 자체로 편인격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 안에는 지장간으로서 무토, 그 다음에 간목 뭐예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거 누차에 걸쳐서 강조를 해드렸는데 무토는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격을 잡거나 용신을 쓸 때. 그래서 무토가 투출했을 때 이걸 갖다가 편제격이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간목 투출했다 하더라도 비견격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월지 자체를 가지고 그냥 편인격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잡으시면 되는데, 자, 전체 국세 간목도 세력이 있고 인성도 세력이 있으니까 뭐예요? 이거는 모왕자쇠가 아니라 모왕자상이라고 해서 엄마도 어머니도 세력이 있고 자식도 세력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 모라고 하는 것은 인성인 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가 생겨주는 일간 간목을 말하겠죠. 그래서 어머니도 왕하고 일간도 왕하다라고 해서 모왕자세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 이렇게 되면 일간도 왕하고 수도 왕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목으로 봐서 경금을 쓸 것이냐 아니면 경금이 없을 때는 화를 쓸 것이냐가 중요한데, 무조건 필요한 건 뭐예요? 화는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갑인일주가 됩니다. 갑인일주, 그냥 흘러가는 말로 이거는 가녀지동이라고 하고요. 가녀지동인 사람들 되게 자존심 강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주관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뚜렷합니다. 자, 해월은 목왕절에, 이거 수왕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인목이 있게 되면 이건 뭐예요? 인해 목이 되죠. 이렇게 되면 목이 수왕절인 해월이라 하더라도 마치 인묘월의 목같이 엄청나게 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 좋은 건 뭐냐면 이 인중에는, 이 난에는 포태법상으로, 포태법이 아니죠. 지장간으로 무토, 병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있겠고요. 이때 인중에 있는 무토도 뭐예요? 해중에 있는 무토같이 쓰지 않는다. 격으로 지용하지도 않고요. 용신으로 쓰지도 않는다. 단 중요한 건 병화, 간목을 쓸 수가 있는데, 자, 해월에 매우 춥다라고 했는데 제가 화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인중 일지 안에 병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용신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성분에 해당이 되고, 아무리 이거는 가녀지동이다라고 하더라도 대개 보면 가녀지동하면 부부운이 불리하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일지 안에, 내 배우자궁 안에 용신 내지는 희신으로 쓸 수 있는 병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처덕이 내지는 남편덕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주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짜여지고 대운에 따라서 그것도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그런 뉘앙스는 뭐예요? 병화의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요. 자, 연지를 보게 되면 다시 또 해수가 있어요. 이 해수는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할까요? 아니면 나한테 나쁜 작용을 할까요? 어떤 분들 인성이니까 좋다, 인성이니까 문서 잡고 뭐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겨울에는 수가 월지만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한 수를 얻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시 해수가 있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다시 수가 있게 되면 기온은 겨울에 어떻게 돼? 기온은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뭐예요? 나무는 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 다시 임수, 개수가 투출하면은 이거는 간목 입장에서 인성이라 좋은 것이 아니라 나무가 얼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해자축월에 물이 많은 것, 특히 임계수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은 특수한 격이 아니고서는 절대적으로 천간으로 드러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인성이라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자, 연간의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간목 입장에서 이거는 정제죠. 정제 봤으니까 내 바른 철을 봤으니까 좋다가 아니라, 이 정제가 뭐예요? 물론 생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 해중에 있는 무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무토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기다 기토가 해중 무토에 뿌리 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는 뿌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월간에 이렇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게 되면 이 을목은 뭐예요? 얘를 갖다가 그나마 뿌리도 없는 나약한 것을 갖다가 댕공 날려버리죠. 간목 입장에서 정제지만 을목 입장에서 편제고요. 그 다음에 기토 입장에서 을목은 뭐예요? 칠살에 해당이 되죠. 바로 뭐예요?
뭐 고양이 앞에 쥐 격밖에 되지 않겠죠.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일단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글자는 뭐예요? 인중에 있는 이 병화가 존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국세를 빨리 간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거를 일일이 아까부터 뭐 계속 하나하나 설명을 해서 지금 벌써 아마 시간이 10분, 15분 정도 지났는데 사주를 볼 때는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이 단 1분 안에 다 간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 숙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일진제 강의가 매우 내용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생뚱맞게 다 기초 강의 다 생략하고 바로 이거는 뭐예요? 사주보는 바로 실전으로 들어와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 내지는 또 신살만 주구장창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뭔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기초 같은 경우 가벌병적, 지지육합, 지지삼합, 지지방합, 청간합, 청간극, 지지충 이런 것들은 어디서 배워도 똑같습니다. 그죠? 뭐 포태법이 뭐 크게 달라질 건 아니고요. 근데 신살 같은 거 배우는 것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신살은 마지막에 배워도 돼요. 배웠지만 이렇게 좀 심도 있는 것들을 좀 공부한 연후에 신살 같은 경우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뭐 백호대설이 있어서 남편도 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죠? 간요지동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간요지동이라서 무조건 부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궁이 나한테 쓰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실질적인 내막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끝까지 한 1년, 2년 정도 딴 데서 돈 이빠이 줘가면서 배워도 아마 이런 내용은 좀 듣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꼭 뭐 어렵다 하더라도 또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계속 듣다 보면은 내 속으로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여러 번 스스로도 이렇게 말을 하고 남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머릿속에서 줄줄줄줄 이렇게 나와야지만 사주 명식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사주 한번 봐줄게고 사주를 딱 풀이했는데 여기서부터 자기가 머릿속에서 꼬여버린 뭐예요? 그거는 사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주 써놓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최소한 30분 정도는 사주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용신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남편 덕이 있다 이렇게 그 이후에 이제 육친론을 덧대서 이거 뭐 덕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다 분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대운을 어떻게 살펴볼 것이냐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요. 대운 안에 있는 세운을 또 어떻게 볼 것이냐도 봐야 되는 거고요. 어떤 분들 대운을 잘 안 보시고 세운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세운보다 어떻게 보면 대운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고 저는 대운을 굉장히 중시 보는 좀 스타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3점포를 자꾸 빠지면 시간만 길어지게 되니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해월에 물론 인해 한목한다 하더라도 연지 해수가 있어서 이 해수도 이 물도 많다라고 했는데 시지에서 다시 자수를 보면 어떻게 돼요? 겨울에 수가 하나 더 생기면 기온이 5도, 10도 이하로 더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수는 솔직히 말로 필요 없는 것이 하나 더 있는 것이죠. 이거를 갖다가 정인이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갑목은 굳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되면 인해 한목에서 목이 왕하잖아요. 그러면 일간 자체가 왕한데 다시 비견겁제가 있어서 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약간 사족 같은 그런 경우인데 그래도 갑목은 뭐예요? 화가 오게 되면 화를 생겨줄 수 있는 어떤 그냥 용신을 생겨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수보다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경금으로서 갑목을 작벌하는 용도는 없겠고 그냥 단순히 인중에 있는 병으로서 겨울에 따뜻하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비닐하우스를 하나 얻은 것과 같죠. 그러면 그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여러 가지 작물을 심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서 인중에 있는 병화를 용신으로 치용해서 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인시를 보게 되면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왕절이라 하더라도 제가 소춘 내진 소양춘이고 목의 장생지이기 때문에 인해 한목하게 되면 목이 마치 춘목과 같이 왕해진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해수는 뭐에 다시 목을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시지에서 다시 인목을 보게 되면은 목이 이거는 굉장히 뭐 을목도 목이니까요. 이렇게 다 목에 해당이 되고 기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 기토는 뭐예요? 을목에 의해서 충파돼서 날아가 버렸으니까 마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수목만 있게 되고 목이 세력을 갖추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일반 내격이 아니라 전왕격으로서 뭐예요? 이거를 곡직인수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견해에 따라서 곡직인수격이 돼서 원래 대개 보면은 곡직인수격이 되면 동화는 오해, 즉 목이 용신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해월이기 때문에 목보다는 화를 용신으로 써야지만 목이 더 크게 더 자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곡직인수격 목으로 종할 때는 토가 있어서는 안 되고 금도 있어서는 안 된다. 단 이 사주가 탁하지 않고 깨끗한 건 뭐예요? 뿌리 없는 기토가 을목에서 파극됐기 때문에 저 기토가 사주를 탁하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되면 뭐예요? 곡직인수격으로서 물론 인월이라든가 묘월의 곡직인수격이 되는 것에 비해서는 약간 국세는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좀 깨끗한 전환격으로서 곡직인수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됐을 때 용신은 병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그냥 내격으로 보는 거예요. 내격, 뭐 십전격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편의격에 목이 왕하고 그다음에 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따뜻한 병화로서 조우해주는 역할이 되죠. 어떻게 됐건 전환격으로 곡직인수격으로 보든 내격으로 보든 용신 자체는 똑같습니다. 병화가 용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제 운세 울로에 따라서 약간 달리 볼 수가 있겠는데 선생님은 이거를 곡직인수격으로 봅니까? 아니면 내격으로 봅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이거는 내격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종격으로 보는 거를 좀 약간은 뭐라 그럴까? 약간 좀 냉정하게 좀 까탈스럽게 약간 엄격하게 본다서 종격을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저한테는 좀 있고요. 여러분들도 좀 종격은 그냥 무턱대고 종격, 합합격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일단 이것이 내격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면밀하게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정묘시가 보면 아까 병인시하고 정묘시하고는 약간 흡사하죠. 근데 병인시는 병화가 있는 것이고요. 정묘시는 정화가 있는 건데 조후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화에 비해서 병화가 더 월등히 공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곡직인수격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병인시에 비해서 국세는 정묘시가 더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내격으로 보게 되면 화를 용신으로 쓰는데 이거는 정화보다는 인중의 병화를 쓰는 것이 더 공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경우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간목이 해월에 나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성목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금으로서 작벌을 하게 되면 동량지목으로도 쓸 수가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쓸데없는 잔가지를 전지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인해한목하게 되니 간목 자체가 매우 왕하죠. 쉬운 말로 이거는 동량지목으로 써도 매우 굵직굵직한 나무를 베다가 큰 버팀목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중병화로서 조우할 수가 있겠고 물론 투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병화를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중에 있는 정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을 단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금을 단련하는 공력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인중병화, 오중정화, 그 다음에 경금까지 쉬운 말로 옛말로 구색은 모두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경금이 뿌리가 매우 미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을목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기토가 경금을 생해주는 걸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을목이 있으면 절대 기토가 이 경금을 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조폭한테 두들겨 맞아서 코피 흘리고 다리 부러지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생하러 가다가 지가 죽는 꼴이죠. 이거는 그래서 절대 이거를 가지고 기토가 경금을 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사주가 위치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이런 것도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금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울로에서 금운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예요? 금운을 만나게 되면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금운을 만날 때는 직급이 올라가거나 승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험을 보는 사람은 합격운이 이때 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하나만. 자, 임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다시 해월에 임수가 투출하는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쁩니다. 해월에 해수가 있는데 다시 신금까지 뿌리를 든 임수가 투출하면 이거는 수가 범람하고 오히려 수다목보가 될 수가 있어요. 수다목보. 물론 간목이 인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수다목보가 안 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뭐예요? 시지의 신금과 일지의 인목이 어떻게 돼요? 인신상충하게 되니 이거는 간목 자체도 매우 약해지게 돼서 이거는 수다목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중병화마저 깨져버렸으니까 매우 추운 겨울에 간목이 매우 상처를 심각하게 입은 거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임신시 고르면 안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